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론대로 그린다면은 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아까 제가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밝고 어두운 게 계속 교차해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타일리시한 작가분들이 이 동공을 까맣게 놓기 싫은 거야. 오늘은 바로 이제 좀 더 보석같이 그리는 느낌이죠. 대부분 눈 그리고 싶은 분들은 보석같이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봐 볼까 합니다. 애초에 보석 같은 느낌이 뭘까요?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반짝이는 느낌.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은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자면은 명도 대비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한번 이 보석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요, 이게 반짝반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였다가 감았다가 하였다가 감았다가 하였다가 감았다가 하였다가 감았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요,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약간 이제 보석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반사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사광은 보석이라기보다는 유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 눈에서 반짝이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명도 대비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무조건 밝게만 만들려고 해요. 까만색의 눈이 있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 내가 눈 색깔을 이렇게 발랐어요. 내가 여기다 효과를 나름대로 넣는다고 막 넣었는데 밑에는 밑에대로 밝아야 되고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로 밝아야 되고 반사광도 반사광대로 밝아야 되고 여기 막 반짝인 건 다 밝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어떤 식의 형태가 돼요? 전부 다 하얀색으로 빠져버리는 그리멍텅한 모양새가 나와요. 이게 밝아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밝은 게 아니고 흐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석 사진들도요, 마찬가지로 이게 온전히 다 밝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짝임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한번 볼래요? 이 상태죠?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반짝이는 느낌에서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사진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닌데요? 더 밝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비포를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를 초면으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초면으로 보면은 이건 흐린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두운 색깔을 밝게 만들었으니까 밝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흐리다고 하는 겁니다. 밝은 게 아니고. 이게 반짝이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요,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반복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두운 것 위에는 다시 한번 흰색을 올리고 흰색 위에는 다시 어두운 것을 올리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는 밝은 색을 부여하고 밝은 색에는 어두운 색을 부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알고 이걸 깔고 가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가끔씩 원리를 무시하고 저거 하나만으로 눈을 그리는 분이 간혹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쪼개기만 해도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이제 완성이 돼요. 어떤 분이 좀 징그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런 느낌으로만 그리면은 뭔가 보석을 그냥 받아놓은 느낌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눈 같아 보이는 한도 내에서 그리는 것이 좀 더 좋겠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우리가 눈을 채색을 해야 될 때 신경 써야 되는 핵심 요소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채. 홍채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통 검은 자위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홍채라고 하죠. 그리고 눈이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동공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반사광의 형태가 있어요. 보통 반사광이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3개를 이용을 해서 명도 대비를 조금 더 느낌 있게 잘 정렬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우리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제일 먼저 채색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홍채겠죠? 자, 홍채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 그림자 부분이랑 그 홍채에 그려져 있는 문양, 그리고 여기 있는 산란광, 이렇게 3단계를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홍채에 문양이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중간중간 문양이 있죠. 이 문양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명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홍채의 문양에서 명도 대비가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어둡고 얘는 조금 더 밝으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홍채를 조금 더 대비가 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쪽 그림에서 한번 우리가 처리를 해봅시다. 여기 홍채에 대한 문양이
별로 없는데 이 홍채 문양을 살짝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럴 때 홍채와 기본 형태의 그 색 차이는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려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홍채 문양을 어떤 식으로 그려놓으면은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보면 좋아요. 사실 이런 홍채 문양은 그 작가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은 자기만의 그 눈 채색하는 스타일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여기 되게 많이 반짝거리는 부분 있죠? 이 반짝거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석으로 따지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거냐면은 카페에서 음료수 마실 때 햇빛 있는 창가에서 커피나 차 같은 거 마시고 있으면 여기 밑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의 보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어떠한 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빛이 한번 들어와요. 얘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황색으로 바뀌겠죠? 빛 색깔이.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주황색을 흡수하면서 돌아다녀요. 제대로 나가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진한 고채도의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탈출을 했더니 여기서 주황색 빛으로 쫙 하고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상황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투명한 물체이기 때문에 요 안에 맨 처음에 빛이 들어왔을 때는 흰색이었다가 이 안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요 안에 있는 빨간색을 들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 위치에서 갑자기 확 밝게 강렬한 고채도의 분홍색을 쫙 들고 이렇게 나오는 요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눈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럼 가끔 일어나면 안 되지. 그 결과물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란광의 특징은 빛이 들어온 것의 반대편에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면은 보통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난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더 밑에다가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통 빛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이게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보석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렇죠? 이 보석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으면 조금 밋밋해 보이는 데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다가 항상 꼭 그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된 거죠. 실제로 그릴 때에는 내 맘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그것이 그림의 재미니까요. 보통은 이제 약간 모양새가 있는 느낌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의 이런 적당한 고채도의 느낌이 포인트예요. 형광색 같은 느낌이 생각.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홍채의 3가지 단계를 처리한 겁니다. 그림자, 그리고 홍채의 본체, 그리고 홍채에서 나오는 이런 산란광,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완성을 한 거예요. 동공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냥 검은색이에요.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있나. 동공은 특징상 아무런 문양이 없어요. 왜냐면 동공은 원래 빛을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블랙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론대로 그린다면은 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왜? 어두운 부분이 너무 넓어. 아까 제가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밝고 어두운 게 계속 교차해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타일리시한 작가분들이 이 동공을 까맣게 놓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동공 안쪽에다가 이제 색을 칠한다든지 해가지고 대비를 내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거를 요즘에는 그리는 걸 좀 추천을 하는 게 약간 심심해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없게 해도 보통은 약간은 포인트를 잡아놓는 경우가 많죠. 혹은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기 싫으면은 하이라이트를 이 위에다가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이것도 동공의 너무 넓은 어두운 부분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막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원래는 동공은 완전히 새까만 것이 정상이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 반사광 부분 있죠. 사람들이 반사광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카페에 유리 창문 같은 거 보면 내 얼굴 비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만 이거는 거울은 아니기 때문에 뒤가 조금 더 같이 비쳐 보인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죠. 뒤가 같이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대편에 있는 상을 비쳐 보이는 느낌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때 반사광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밝은 부분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요, 요거 뭐예요? 건물이죠. 어떤 건물 하나 있고 나무 또 있고, 그러면 이제 건물의 디테일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반사광이 특징상 이렇게 완전 투명한 물체에 반사광이 생길 때는 좀 약하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진짜 밝은 색깔이 아니면 나머지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물체는 솔직히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좀 검은색으로 비치는 건데 여러분 검은색은 색이 아닌 거 알고 있죠? 빛에서 봤을 땐 검은색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없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캔슬 처리가 되고 빛이 있는 것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눈동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런 경우죠. 자동차에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뭇잎은 약간 없음 처리가 되어 있고 하늘만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지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하늘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반사광이 만들어졌을 때 하늘만 살아남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요거도 보면 하늘만 살아남았죠. 다른 부분들은 다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다가 그 하늘에 윤곽을 그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파란색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빛이 꼭 하늘이라는 법은 없잖아. 지금 내가 그리는 캐릭터 실내에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랜덤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모양은 사실 꼭 파란색일 필요도 없고 꼭 그런 모양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은 요거를 그릴 때 스크린 레이어를 추천을 합니다. 스크린 레이어를 조금 어둡게 잡고 들어가면은 딱 유리에서 반사되는 그 컬러감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리고 반사광은 꼭 위에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위에다 그리는 이유는 왜였어요? 하늘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실내에 있으면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꼭 파란색이어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죠. 이 색깔도 할 수 있고요. 저 색깔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족쇄가 없어졌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좀 정석대로 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자면은 위에다가 하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칠해주고 그리고 밑에다가 뭐가 있다는 느낌을 조금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봐봐요. 여기 위에 속눈썹 이렇게 비치는 거 보여요? 자기 속눈썹이 여기에 바로 비치죠. 여기도 보면은 자기 속눈썹이 그대로 비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왕이면은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쪼개져 있는 편이 훨씬 더 보석같이 예뻐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캐릭터에 속눈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눈썹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보석의 느낌을 표현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그 지식을 조금 얻게 된 거죠. 색깔도 조금 더 다양하게 나보죠. 좀 더 다양한 색깔을 써도 괜찮아요. 좀 다른 컬러들도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도 결국에는 이런 반사의 개념에 들어가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이라이트의 위치도 결국에는 어디에 있든 말이 돼요. 지금 보시면 얘는 위에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잡히고 근데 밑에도 있잖아요. 그쵸? 옆에도 있고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죠. 위에다가 놓기만 해도 되고 옆에다가 놓기도 하고 아무데나 이제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어디에다가 놓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그림체에 맞춰서 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제 너무 빡빡하게 그리지 마시고요.